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일본의 건강과 미용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에, 불로장수라고 타이틀을 적어봤는데요. 원래 늙지 않고 어, 오래 산다는 길장자를 써야 되는데, 이번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자를 써서 불로장수라고 타이틀을 매겼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스폰서 방송인데요. 여기 MS 코퍼레이션의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장내 플로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내 플로라, 장 속에 꽃밭이라는 얘기인데요. 에, 우리 장에는 모든 어,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장내 플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산균 생산 물질이란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장내 플로라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일본 NHK 공영방송이죠. NHK에서 스페셜로 방송하고부터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장내 플로라 해명되었다. 경이로운 세균의 파워, 세균, 장내 속에 있는 세균의 파워가 해명되었다는 것이죠. 첫 방송이 2015년 2월 22일 일요일 9시인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요즘 NHK에서, 물론 딴 민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장내 플로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HK에서는 어떻게 소개했는가 잠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부가 안 좋다, 거칠거칠해진다, 다이어트의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당신은 뱃속에 있는 장내 플로라가 영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 플로라라고 하는 것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유전자 해석 기술에 의해서 장내 세균이 가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파워가 해명되었습니다. 장내 세균이라고 하면은 유익균, 인체에 도움이 되는 균, 그리고 유해균, 인체에 해가 되는 균, 이러한 말이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속에는 실제로 100조 마리 이상의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리들의 미용이나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우울증 등 병으로부터 비만, 그리고 피부 거칠어진다는가, 주름, 그리고 등 여러 가지 체질까지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영향은 뇌까지도 끼쳐. 뇌, 머릿속, 뇌,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과도 굉장히 관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내 세균의 전문을 해명하면은 의료계에 있어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시정되었습니다.
장내 플로라를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임상 연구도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 플로라는 인류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시키는 왁진의 개발이나 항생물질의 발견에 필적하는 그러한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장내 플로라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불가사의한 파트너 장내 플로라의 비밀을 캐겠습니다 라는 타이틀로 50분 방송으로 했는데, 이제 장 속의 그 세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NHK 스페셜이 나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나오는 일요신문이라 그래요. 일요신문에서 2015년 3월 18일 날자로 나온 것 소개를 시켰습니다. 일본서 주목 놀라워라 장내 세균 파워, 비만 우울증 해결의 열쇠, 장 생태계에 있어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살이 찌는 것도 소심한 성격도 실은 장이 원인이다. 허풍처럼 들리겠지만 틀림없는 진실이다. 최근 전 세계 의학계가 장 속 세균에 주목하고 있다. 성인의 장 속에는 무려 100조 마리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령 암이나 당뇨 같은 병부터 비만, 노화, 심지어 우울증까지 모두 장내 세균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일본에서는 NHK 스페셜 프로그램 장내 플로라 경리의 세균 파워가 방영돼 큰 화제를 모았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젊음을 되찾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어쩌면 그동안 다른 장기에 비해 등한시했을지도 모를 장 건강, 장내 세균이 지닌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내 플로라가 어떻게 인체에 힘을 미치게 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끼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의 역할, 물론 건강이라는 것은 식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현대인은 식생활에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좀처럼 쉬운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운동도 바쁘다 보면은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식생활 같은 특히 요즘 같은 식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밸런스가 고객을 많이 섭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균을 바꿔버리는 그런 균이 바뀌면은 병이 걸린다. 그런 식으로 식생활, 운동, 그래서 장의 균이 바뀌어. 그래서 건강해지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몸이 바꿔진다는 것이죠. 장의 역할을 보면은 8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장은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성, 영양소를 합성시켜주는, 그리고 대사, 신진대사죠. 그리고 해독작용, 조혈작용,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작용이죠. 그리고 배설작용, 면역작용, 이런 식으로 8가지의 장의 역할이 있는데, 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장부터 만들어진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체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장이다. 장이 만들어고 나서부터, 장에서부터 팔다리가 생기고 모든 것이, 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는 장부터 생기는 것이다. 것이죠. 그리고 장에는 신체의 약 70%의 면역세포가 집중되어 있다. 신체의 약 70%의 면역세포가 있다. 그래서 몸 전체 병용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등의 물질로부터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또 장은 뇌의 지령에 따르지 않으며, 장은 따로 뇌의 지령에 의해서 아니라 장의 역할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신이 판단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의 8가지 역할은 장내의 유익균, 몸의 이로운 균이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훌륭하게 건강을 유지하지만, 유해균, 몸에 나쁜 균이 우세할 때에는 모든 질병, 모든 기능이 저하여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각자의 장의 역할, 소화, 물론 소화, 먹고 섭취하는, 보통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위에서 소화하는 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다 위에서는 부서지고 장에서 소화되는 그러한 비중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흡수, 영양소를 흡수하죠, 장에서. 그리고 합성, 비타민 B2, B6, B12, K, 엽산, 판토텐산, 비오켄 등을 합성하는 세균이 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합성 기능이 있다. 대사, 몸의 상태에 맞게 영양을 흡수하고, 대사의 비율은 6대4, 6이 들어간다면 4가 빼준다. 이런 식으로 대사의 기능을 한다. 이 대사의 기능이 무너지면 혈청이 이상하게 되고 혈액장애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독작용, 장의 해독장애 저하면 간장, 진장, 호흡기 개통, 피부, 코의 장애를 주는 원인이 된다. 조혈작용, 장에서 흡수된 단백질이 혈액을 만든다. 배설작용,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그렇죠? 그 다음 면역작용. 장에는 면역세포가 집중하여 음식물과 함께 침입해온 여러가지 유해물질이나 항원, 항원균, 바이러스 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공기 중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죠. 그런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장에는 인체 최대 면역기관으로 말하며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을 해주는 곳이 장이다. 항상 외적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감기도 그렇죠. 인플루엔자도, 독감도 그렇고, 들어오면 장에서 면역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면역해 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적어져서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이 걸리게 된다. 류마치 그리고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장 속의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유익한 균, 몸에 도움이 되는 균을 많이 키워주는 그러한 방법. 그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우수하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건강 유지도 되고 미용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NHK 방송에서도 소개했지만은 장 속에는 500종류의 천조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천조니까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뭐 거의 다 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균이 있어서 소화 흡수 모든 면역 무슨 모든 역할을 하는데 그 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유익균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균 그리고 유해균 몸에 해로운 균 그리고 눈치균 제가 눈치균이라고 썼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눈치를 보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러니까 유익균 몸에 도움이 되는 균 유해균 그 두 쪽에 어느 쪽으로 끌려갈 것인가 찾아갈 것인가 그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한 눈치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균이 500종류, 1000조개라고 있는데 이게 그룹을 지어서 꽃밭처럼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플로라, 장속 꽃밭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내 세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장내 세균의 비율, 즉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보통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세균의 유익균이 30% 정도, 3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잡아서 30%. 그리고 유해균, 도움이 안 되는 균이 나쁜 균이죠. 20%. 그리고 거의 절반 50%가 눈치균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30%가 유익균, 20%가 유해균, 50%가 눈치균인데 나쁜 장내 세균의 경우 병이 걸린 사람, 암에 걸렸다든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눈치균이 50%에 있던 눈치균이 유해균 20% 이쪽으로 가세하여 눈치균이 유해균으로 가세하여 유해균이 우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유해균 쪽으로 눈치균의 50% 가니까 나쁜 균이 70% 되고 좋은 균이 30%밖에 안 되니까 병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눈치균이 유익균으로 붙으면은 좋은 장내 세균이 된다는 얘기죠. 이 눈치균이 유익균에 가세하여 유익균이 우세하게 된다. 그래서 장의 역할이 활발하게 된다.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익균, 눈치균이 눈치균이 유익균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이 80%가 당연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유익균을 우세하게 만들어 눈치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유익균인 유산균 많이 아시죠? 특히 요구르트 같은 유산균이 많이 함유한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유산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설을 프로바이오틱스,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유익균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구르트와 김치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유익균이 활발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위산이나 담즙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멸되어 버립니다. 장까지 도달이 안 되는 얘기죠. 위에서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 김치 많이 먹어도 장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건강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바이오제닉스라고 하는데요. 장내 플로라의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유산균 생산물질이 바이오제닉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유산균 생산물질.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산균이 발효, 대사할 때 생기는 물질. 그러니까 유산균이 생산한 물질. 이래서 유산균 생산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설을 제기한 것이 바이오제닉스를 제기한 것이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난 대부분 히카리오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제창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구르트 먹으면 유산균이 많으니까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지만 요구르트는 보통 유산균은 위에서 파괴된다. 장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새로 학설로 발표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많이 있어요. 유산균은 그러니까 요구르트 많이 먹으면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다 파괴된다. 거의 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균 생산물질, 그 중에서도 복합 여러 가지 유산균 생산물질이죠. 유산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이로운 그러한 복합 유산균 생산물질이 유익균을 도와서 눈치균이 유익균 쪽으로 오게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 그 유산균 생산 물질을 직접 투입 몸속에 장 속에 투입하게 되면은 장내에 유익균이 증가하게 아까 표처럼 되어서 건강한 상태가 된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산균을 장내에 투입하려는 사고방식과 다르게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을 장내에 투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응원하게 하여 눈치균을 자기 부연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래서 건강을 찾게 해주는 그러한 연구 그러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직접 유산균 생산 물질을 여러 가지 종류 그래서 복합 그래서 직접 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도 유산균 생산 물질로 다이어트 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복합이 아니라 유산균 생산 물질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도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요즘 일본에서는 붐을 일으키고 있죠. 어, 유산균 생산물질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복합 유산균 생산, 여러 가지 종류, 몸 전체 건강을 다 생각해주는 복합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이란 무엇인가?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은 원래는 유산균 분비물이라고 칭하였던 것으로 마사가키 가즈요시에 의해 명명된 고유 명사입니다. 마사가키 가즈요시 씨에 의해서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 복합적으로 인 유산균을 그 유산균이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세균은 태어나서 3일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물질을 몸 밖으로 방출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대사물질 또는 분비물이라고 부릅니다. 대사란 말 그대로 무엇을 먹으면 그 대신 다른 특별한 물질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사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떡이나 감귤 등에 자주 생기는 곰팡이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페니실린이라는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항생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감귤, 귤에서 나오는 곰팡이를 뽑아서 그게 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만들었다. 항생물질을. 더욱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고 명주실을 만들어내지만 원래는 명주실은 누에에서도 뽕잎에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누에가 뽕잎을 먹음으로써 내놓는 방출하는 대사물질,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크죠. 명주실은 누에가 배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유산균 생산물질은 유산균 그 자체가 아니라 유산균이 발효하여 대사하여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유익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생활 습관병, 성인병, 모든 성인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병에 대해 절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여자대학이나 도쿄대학 의학부 등 전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시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투약을 하잖아요. 그러시면 이러한 복합 유산균 생산물질도 같이 사용하는, 그래서 장애 역할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임상 결과에서 항암작용, 당뇨병의 회복 촉진, 간기능장애의 회복 촉진, 아토피성 피부염의 개선, 노화 방지 등 경이적인 효과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다란 제목만 붙여놓은 것으로서로 항암작용, 당뇨병, 간기능장애, 아토피 등 피부염, 노화 방지 등등 피부, 이러한 물질이 주로 유산균에서 분비되므로 유산균 생산물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균 생산물질은 어떻게 만드는가? 지금 일본에 있는 고에 과학연구소에서 오랜 연구 동안 연구 끝에 골라서 추출해낸 16종류 35가지 유산균으로 16종류 35가지의 유산균이죠. 그래서 복합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농약으로 재배한 콩을 배양지로 사용하여 이 배양지에서 배양된 유산균이 대사 발효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장 속의 환경과 똑같이 해주어서
유산균이 발효할 때 생성된 물질, 그게 유산균 생산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물질을 추출하여, 이 물질을 추출하여 포장한 것이 완성품인 유산균 생산 물질 액기스가 액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유산균 생산 물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균 16종류 35가지의 유산균을 가지고 배양지, 콩을 사용하여, 배양지로 사용하여 몸속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발효를 시켜. 그러면은 발효를 시키면 그때 이 균들이 여러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을 뽑아서 생산해 놓은 물질만 뽑아서 포장한 게 완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 16가지 16종 35가지 유산균은 어떠한 것인가? 그 약학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전 일본말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하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식으로 적어놓은 걸로 보면은 비롱검, 비피더스균, 이게 다이어트에 유명한 균이죠. 아도레센티스, 에르 아시도피루스, 에르 브레비스, 엘 젠세니, 엘 파라카제이, 엘 가세리, 엘 델브리키, 엘 헬베티키커스, 엘 라쿠티스, 엘 가제이, 엘 라무노사스, 엘 델브리키, 이 페슘, S 스모피르스라고 하는 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16가지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에만 사용하는 유산균 같은 건 유명한 게 비피더스죠. 비피더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 유용한 균뿐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 몸 전체에 유효한 균 16종 35가지 균을 사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 유산균 생산물질이라고 하죠. 자, 그 생산물질이 요 MS 코퍼레이션이 이 생산물질을 만드는 어디죠? 고해과학연구소와 제휴하여 고해과학연구소 생산물질을 만든 것을 이 MS 코퍼레이션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 엔테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엔테로라는 복합 유산균 생산물질을 엔테로라고 상품화 시킨 것입니다. 엔테로의 효능을 적어봤는데요. 불로장수는 장이 건강해야 된다. 모든 병의 원인은 장에 있다. 장이 건강하면 불로장수로 통한다. 장내에 필요한 유산균을 지원하는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옛날 진시황제가 찾아 헤맸던 건강보조식품 불로장수를 찾아서 세계 각지로 보냈다고 하죠. 찾아오라. 지금은 이 물질을 엔테로를 보내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모든 것에 효과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감기에 걸린다, 금방 피로를 느낀다, 깊은 잠을 못 잔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 그리고 감기에 걸린다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럴까요? 하루에 하나씩 흡수하는데 좀 걸릴 것 같다, 좀 몸이 좀 감기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한 개 더 먹고 자고 그러면 아주 아침 일어나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그리고 귀찮고 소극적인 사람들, 귀찮고 소극적, 적극적이지 못하죠. 두통, 빈혈, 어지럼증 이러한 경우, 특히 피부 미용, 여성들 특히 피부 미용, 화장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푸석푸석하고 하얀 색깔이 띠는 균이죠. 균이 생겨서 하얗게 되는 그럴 경우에도 장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엔테로를 발라줘도 됩니다. 그럼 금방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줌 냄새가 심하다. 오줌 냄새가 심하다. 자주 오줌이 마렵다. 그리고 요 냄새, 모든 냄새가 전부 다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비, 설사, 방귀 냄새, 변 냄새, 치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입냄새, 몸 냄새, 모든 냄새가 장에서부터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균이 활발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익균을 활발하게 해서 냄새를 없애줄 수 있다. 피부병, 아토피, 알러지, 하분증, 천식 등 호흡기 계통 또 많이 효과가 있다. 자율신경, 특히 우울증 같은 사람들, 뇌혈관 질환, 그리고 간 기능, 많이 마시는 분 등, 류마치 등, 그리고 성인병, 혈압, 체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뇨, 뇨산치가 높은 사람들, 이러한 분들, 그 성인병은 모든 것에 듣는다는 얘기죠. 아까 좀 설명하다가 장의 건강이라 그러면은 유해균이 있어서 한 성인이 되면 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 성장할 때까지는 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되는데, 성장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인간은 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보통 기능이 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한테 저는 경험이 없지만 생리통, 그리고 생리불순, 호르몬 밸런스가 나쁜 사람들, 생리통, 생리불순 이런 것도 다 장에서 컨트롤한다. 그리고 신진대사, 모든 대사 기능이죠. 부엄증, 냉증, 요통 등 이러한 것으로 모든 장에 필요한 유익균을 만들어내는 유산균,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 이것이 엔테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엔테로는 제가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MS 코퍼레이션 판매하는 곳이 제가 잘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10명 한정으로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제 일단 이게 엔테로인데 한 달치 들어있습니다. 30개가 들어있는데 안에 보면 이런 포장이 나는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5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 30개가 있어서
한 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있는데 하나씩 뜯어서 마시면 된다. 이것도 여기 뒤틀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조금 남아 있죠. 아까우니까 물을 쭉 빨아서 다시 마시면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는가? 글씨가 좀 작은데요. 보통 그냥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산균 생산물질의 역사는 오래돼요. 불교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건강 유지에 알려져 왔다. 이처럼 사회형 경험이 오래돼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 생산물질은 뱃속의 건강에 좋으며 전체적인 건강관리, 미용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 있다는데 대반열경이라 그래요. 그런 경전에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지금 3년 됐습니다. NHK에서 2015년에 방송을 했을 때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게 됐죠. 먹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붙여오는데 한 통씩 그냥 한 달씩 먹고 그러는데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왜 마시게 됐는가 하면 당뇨가 나오기 시작했어. 병원에서요. 당뇨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갖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 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되었는데 특히 당뇨 치료는 안 하고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당뇨가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은 한 달 정도 먹고 병원 갔더니 검사 받았더니 당뇨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역시 효과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 얘기하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보면은 특히 허준 선생님인가요? 허준인가요? 그 동의보감 쓰신 분? 거기에 나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옛날 조선시대 한약 한방으로 보면은 사람이 비실비실 아무 치료를 해도 모든 치료를 해도 안 들을 때 뭐 죽으려고 그럴 때 식사하시는 분은 좀 적하지만은 딴 사람 똥물을 끓여서 먹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똥물이라면은 그 변 속에는 균이 사람이 배설해서 그러니까 균이 많이 거의 다 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보다도 더 좋은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였다.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딱 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끓여서 먹였다. 근데 이 균은 100% 100도씨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균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도 장까지 도달될 수 있는 균이다. 생산물질이기 때문에 균 자체가 아니라 균이 생산한 물질이기 때문에 유산균은 보통은 장에 도달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옛날 생각에 한방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마셔도 좋습니다. 산미를 싫어하는 분은 컵에 물을 타서 마시거나 생수물통에 넣어 하루에 걸쳐 조금씩 마셔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마셔도 좋고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다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 치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냉수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요. 냉수에 타서 마십니다. 좀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산미, 시거운 맛이 나는데요. 그래서 물을 타서 마시면은 살짝 그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물을 일단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타서 마시면 되고 언제든지 마셔도 좋습니다. 언제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까? 언제 마셔도 괜찮습니다. 유산균 생산물질에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원래 이 유산균 생산물질은 콩 알레르기 가진 분 외에는 아무 영향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투약하는 분들도 약 투약하면서 먹으면 더 약 효과가 잘 난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 콩 알레르기 이외에는 모든 분은 괜찮다는 것이죠. 약이나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예. 유산균 생산물질은 식품이므로 일반적으로 약이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낮추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에게 상의해 보십시오. 일본은 굉장히 이게 유명해요. 유산균 생산물질 장내 프로라 해갖고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도니까 제가 저희 형님이 한국에 계신데 오랫동안 당뇨를 환자 생활을 하시고 계속 투약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알게 돼서 한번 사용해보라 그래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지고, 물론 당뇨 투약을 하면서 같이 마시니까 굉장히 좋아진, 얼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 형수님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마시면서 얼굴이 지금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하는데 굉장히 꽃같이 활짝 핀 그런 얼굴을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당뇨병 투약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같이 먹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국 의사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해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까? 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도 넣어서, 찌개 끓일 때도 넣어서 해도 먹어도 좋습니다. 100도씨 이상 돼도 생산 물질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든지 욕탕에 넣어도 됩니까? 아미노산이 풍부하므로 사용하시는 화장품에 한 방울씩 넣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물에 타서 분무기에 넣어 얼굴이나 전신에 뿌려도 좋습니다. 물론 욕탕에 물을 받아서 한 통을 넣어서 목욕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신체 피부는 거의 균이죠. 균이 있으니까 좋은 균이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분무기에 한 1리터 좀 보통 500cc 같은 거 있으면은
한 반 정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자체는 굉장히 건조하고 되면은 뭐랄까 협착력이 찐득찐득한 그런 뭐 이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물을 희석시켜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전신으로 다 발라주면 좋죠. 화장품 기초 화장품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먹여도 좋습니까? 처음에는 손가락에 찍어 핥아보게 하십시오. 맛이나 냄새를 기억하게 되면 물 반컵에 4방울이나 5방울 정도 타서 마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방울 이걸로 하면 똑똑똑똑 떨어지죠. 4방울 정도. 여기 한 방울 떨어졌는데 4방울 정도로 해서 희석시켜서 개나 고양이 요즘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 데려가면 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개나 고양이도 기본적으로 장에서 모든 동물은 장의 수명이 인간의 생물의 수명이 되기 때문에 개 고양이한테도 좋다. 복합 유산균 생성물질 역사가 오래됐는데 역사는 좀 이번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게 고해과학연구소 생산 공장입니다. 1916년 정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국내 공급에 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회사인데요. 처음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을 명명했던 마사가키 가즈요시 이분인데요. 이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고해과학연구소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복합 유산균 생산 물질은 이 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질 엔테르죠. 엔테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MS 코퍼레이션에서 엔테로라는 제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복합 유산균 생산 엑기스인데요. 아까 말했던지 비만에만 들어가는 다이어트에만 필요한 한 가지만 포함되는 그런 것은 딴 제품도 있는데 전체적 건강은 이 제품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캡슐로 하루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복합 유산균 생산물질의 각종 시험 검사, 모든 당뇨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임상 검사, 알레르기 검사, 혈중 지방 검사가 여러 가지 검사의 기록입니다. 이번에 이 판매 회사 엔테로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10명을 한정해서 선착 10명을 한정을 해서 3개월 모니터를 하는 게 어떠냐. 장래 일본 국내 공급이 끝나고 나면은 해외 수출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를 우선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는 안 되지만은 일단 선착 10명 한정해서 3개월 모니터를 모집한다 라고 했어요. 저랑 같이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공개가 아니라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회원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가 아니라. 그래서 3개월 모니터를 먼저 모집하겠습니다. 항목
가격인데요. 엔테로가 한 달치 30개가 들어있는데 정가가 13,000엔입니다. 13,000엔. 그래서 일본에서 살 경우 소비세가 지금 8%이지만 10월부터 10%가 되니까 1,3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EMS로 붙이는데 다이다 4, 5일, 빠를 때는 3일 정도 도착하게 되는데 3, 4일 정도, 4, 5일, 늦으면 5일 정도. 그래서 EMS 송료가 보통 3개, 4개 붙이면 3,000엔에서 전후하는 그런 가격인데요. 합치면 이제 3개월분을 3통이죠. 이 3통을 보내는데 합계 46,000엔이 들어간 그죠. 그래서 이번 3개월 모니터에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가격, 요 3개월치만 가지고 39,000엔 정가, 그러니까 소비세와 송료 붙여드리는 것까지 다 해서 39,000엔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0명에 한정했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는 분은 한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그러면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일본 81이죠. 국제전화, 나라 전화 번호가, 그리고 80-6086-1116 81-80-6086-1116에서 카톡이 뜨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메일로 보내실 분은 김호태 KIMHOTAE 1116, 이게 1116이 맞나요? KIMHOTAE 1116, 이걸 뭐라 그러나요? 꿀뱅이 마크라 그러나요? 한국에서 gmail.com 이래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내후년 정도 되면은 한국에 판매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요즘 보니까 외국 동기분 여러분들 그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개월 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병이라 아니라도 이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실제로 저희 형님한테 보내는 것보다 싼 가격인데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유튜브 제가 하고 있는 거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요즘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을 찾고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용, 피부 같은. 특히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한 게 많이 있는데요. 저도 술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매일같이 카네리, 뭐랄까요, 자기 전에는 많이 먹는데 간 기능이 거의 건강검진을 해도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나이를 들면은 냄새 나죠. 냄새, 노인 냄새라고. 옛날 그 노인들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그 씻어도 냄새가 나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장에서 피부 통해서 나오고 소변 대변으로 나오고, 그렇죠? 냄새가 나. 이 복용하고 나서 냄새가 없어졌어요. 저 담배도 피고 그러는데 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없어지니까 장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내 그 카메라 넣어갖고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P급
꽃밭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장이. 예, 나쁜 균이 많으면 시커멓게 된다, 장이. 특히 암 걸린 사람의 장을 들여다보면은 시커멓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그리고 대변, 소변이란 말이 있죠. 변이라는 것은 소식이란 한자로 소식을 말하는 게 변이거든요. 소변, 적은 소식, 대변, 큰 소식.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것로서 건강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변, 소변이라고 말을 붙인 게 상당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붙인 것 같아요. 소변, 작은 소식, 대변, 큰 소식. 어떤 소식이냐? 건강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으면 대변 검사, 소변 검사 꼭 하죠. 건강을 체크하는 데는 대변, 소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최신의 일본의 건강과 미용 이야기라고 하여 MS 코퍼레이션의 제공으로 스폰서를 받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는 분 아까 다시 한번 올릴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손수 붙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필요하게 되시는 분도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개월만 선택 10명 이렇게 형태로 얘기를 되었어요. 더 이상은 다음 상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